자, 우리 4점짜리 9번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우리 10번부터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10번 문제. 자, 문제 fx가 나와 있고 지금 gx가 나와 있는데 fx가 2차 함수, 그 다음에 gx가 3차 함수 나와 있고 fx가 k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합성함수가 최소가 2가 되는 k의 최소값 구해라.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최소값 문제야. 자, 우리 계속 기억해야 될 것들 뭐 다 배웠던 것들이지. 결국에는 자, 문제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가 문제에 주어지고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거나 방정식과 부등식을 묻는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안에 있는 함수 치환하자고 배웠어. 치환하자. 한꺼번에 여기 있는 함수를 뭐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야.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fx를 치환하자고. 얘를 그대로 치환했을 때 문제는 gt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뀔 거고 대신에 얘를 그대로 치환하는 대신 t의 범위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최소가 2라는 걸 해석하라는 얘기인 거네. 그치? 근데 문제 보니까 fx라는 함수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꼭지점이 주어지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 빼기 1이라고 만들면 최소가 k 빼기 1인 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최소값 존재해. t가 k-1 이상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g에 대한 정의역이 존재했을 때 이 정의역 안에서 최소가 2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g를 한번 해결해보자. 자, g는 지금 정했으니까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이라고 주어질 거니까 약분하면 3x 2니까 x가 1과 2에서 꺾어 g는 3차 함수야. 그래 보면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gx가. 그리고 여기는 꺾이는 점이 1과 2라고 주어지는 거. 1을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는 y값은 1 집어넣으면 2-9 플러스 12 빼기 2니까 더하면 10, 더하면 1, 더해서 3인 거야. 얘는 y가 3인 거고. 그치? 그리고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얘는 2, 2 집어넣으면 16이고 4, 9, 36이고 2 곱해서 24 빼기 2가 될 거니까 2개 빼서 12, 14 더해서 얘가 2,2네. 근데 여기 최소가 2란 얘기는 이게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최소가 되는 k 빼기 1 이상에서만 그려라 라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는 t가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k 빼기 1 이상만 그릴 거라고. 이상만 그렸을 때 2보다 밑에는 그리지 말라는 거지. 그럼 또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쓰라는 거네. 그지? 얘가 2에서 그대로 접하게 만들어주면 얘랑 변곡점, 극점 만나는 점이 길이가 일정할 거니까.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2분의 1씩이니까 여기 x가 2분의 1이야. 결론. 2분의 1보다 왼쪽을 잡으면 최소가 2가 아니라 더 작아져. 얘를 포함하면 돼. 얘를 그대로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k-1은 최소한 여기 있는 게 2분의 1보다 왼쪽이면 안 된다고. k 빼기 1이 얘보다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최소가 2인 거지. 됐네. 결론. k 빼기 1은 최소 2분의 1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그치? 물론 최대 존재하지만 자, 문제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최소가 되겠지. k가 2분의 3 답이 5번 쓰란 얘기야. 물론 최대는 2를 넘어가면 안 돼. 그치? 2보단 작아야 한다까지 생길 거라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이번에 이제 지수로 감수 그래프 문제 나왔는데 자, 문제 보니까 x는 k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b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왔어. 이러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그랬더니 자, AB의 길이가 8. 당연히 AB의 길이가 8이다 라는 얘기는 두 개 Y값 빼라는 거지. Y값의 차가 8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BC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지는 순간 우리 자꾸 연습하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뭔가 평면에서 비스듬한 길이는 x랑 y로 쪼개자고. 특히나 평면 좌표에서는 쪼개자. 여기 있는 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x랑 y 길이가 두 개의 차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를 써봐라 라는 문제고. 자, 이때 여기 있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만나는 점 D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또 보자마자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점들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뭔가 식이 생길 거야. 그리고 점의 좌표를 전부 다 모르면 문자를 두고 시작을 하자고. 이러면 되네. 얘를 걔로 놨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x가 k 빼기 2로 결정되네. 자, 이게 2라는 건 썼어. 얘가 k-2다 라고 했더니 그럼 k에 관한 식은 여기 있는 y좌표랑 y좌표의 차가 8이라고 쓰면 되지만 지수에서 로그를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주어진 거네. 이 길이가 2니까 얘를 그대로 잘라주면 이 길이가 8 빼기 2, 6이란 얘기고 그럼 여기 y값, 여기 y값 차가 6이라고 쓰란 얘기지. 됐네 그럼. 얘를 대입한 y값, 얘를 대입한 y값의 차가 6이다 라고 식을 먼저 쓰자. 그러면 k를 집어넣으니까 2에 k-1승 플러스 1에서 빼기를 여기에 k 빼기 2 대입한 거. 2에 k 빼기 3승 플러스 1을 뺀 놈이 얘가 6이다. 자, 양쪽에 있는 1 날려하고 그 다음에 미스의 2로 똑같으면 미시 2로 똑같은 놈들의 덧셈 뺄셈은 묶자고 배웠어. 뒤에 거로 묶자. 2에 k 빼기 3승으로 그대로 묶어보니까 앞에는 2의 제곱 4가 남네. 뒤에는 1이 남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3이 6이 될 거니까 얘가 1 되는 놈. 결론 k가 4라고 정해졌다고. 좌표가 다 나오겠네 그럼. 자, k를 그럼 4로 그대로 만들어 보니까 집어넣어주면 얘는 그러면 4, 여기에다가 k에 4를 대면 2에 3승 플러스 1, 4,9가 될 거고 그리고 k가 여기 4였으니까 얘가 2가 되면서 2, 얘가 6만큼 내려간 2,3이 될 거고 다시 y가 2 내려가고 2가 2만큼 올라갔네. x가 2가 더해질 거고 y가 2만큼 내려갈 거고 얘가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a 값도 정해지겠네. 그치? 집어넣어보니까 자 y가 1일 때 미시 2인 로그에 4-a를 대입한 놈이라고 주어지면 결론 얘가 2여야 한다. a가 2라고 주어진 거네. 다 정해졌네. 그치?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사각형 넓이는 둘 중에 하나야. 삼각형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뭔가 전체에서 빼거나. 그럼 당연히 이만큼 사각형 넓이는 여기 나와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 두 개 빼면 돼. 좌표 다 나왔으니까. 그지? 아니면 얘를 그대로 잘라서 얘 더하기 얘로 구해야 되겠지. 라고 해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얘는 너무 쉽게 나오네. 이만큼의 넓이는 밑변이 8이고 높이가 2야. 이거.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 이 넓이는 8이야. 결론. 8에다가 두 번째 그럼 자 밑에 있는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넓이를 또 구하려고 보니까 또 이거를 막 열심히 또 우리 뭐 신발끈 공식 뭐 사선 공식 좌표로서 공식 써서 넓이를 막 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 문제는 보자마자 아니 얘가 여기 나오는 x절편은 진수가 1이 되는 점이니까 D의 좌표가 3,0이 되는 순간 얘도 1대 1대 루트 2잖아.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얘를 밑변으로 두고 얘를 높이로 보라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2에 2루트 2가 되는 것. 약분해서 8 더하기 2 답을 10이라고 쓰란 얘기지. 뭐 차근차근 해보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그치? 자, 12번 문제. 자, 문제 보니까 a가 2보다 큰 어떤 상수래. 어떤 상수, 어떤 값이란 얘기고 fx 보니까 구간함수. 그치? fx가 뭔가 구간함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가 멀쩡한 함수인데
hx라는 함수를 뭔가 정했는데 밑에를 보니까 1과 a가 아닐 때는 h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분수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 y값이 똑같을 때 연속함수 조건 쓰라는 거네.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한 뭔가 a값 결정하고 h를 결정해서 hl과 h3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야. 하나씩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네 보니까. 자, 여기는 h는 1과 a 말고는 다 f랑 g로 만들어지고 있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얘가 문제네. fx가 뭔가 불연속인 것 같아 보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함수. 그리고 gx가 멀쩡한 함수야. 얘가 3차 함수로서 연속인 함수. 연속인 함수를 f의 역수에다가 곱해놓은 함수야. 그럼 또 곱한 함수의 연속성 쓰라는 문제잖아. 그지? 그냥 해볼게. 그냥 한번. 자 그대로 그럼 여기는 식을 써보니까 결국 구간에 따라 이 함수를 바꾸라는 거잖아. 나누라는 얘기잖아. 그대로 이 함수를 나눠준다면 문제는 2에서 함수가 바뀌고 있어. x가 2에서 fx가 바뀌니까 gx, h도 바뀌겠지. 함수가 달라져. 그치? 그런데 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1과 a가 아닐 때야. 그러니까 1일 때도 있고 a가 2보다 크니까 a일 때도 있고 여기에서 뭔가 함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왜냐면 1일과 a가 아니면 다 이 함수지만 왼쪽에 있는 fx는 이걸 따라갈 거고 오른쪽에서의 fx는 얘를 따라갈 거니까 그러면 써볼게. 여기는 이 분모에 있는 fx가 왼쪽에서는 이 이차함수야. 이렇게 쓰여진 함수. 얘도 마찬가지. 하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fx래. 얘가 fx래. 이거 분의 gx라고 쓰여지는 함수가 이렇게 쓰여지는 함수가 얘가 바로 지금 h함수다. h가 구간을 지금 이렇게 나눠주란 얘기인 거야. 물론 얘는 식은 똑같지만 1에서의 y값은 안 정해진 거잖아. h1과 ha가 같은 것뿐이래. 그냥 여기 있는 y값과 여기 있는 y값이 같은 점이라는 게 나의 조건인 거고 이게 되는 연속함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문제인 거라고. 되겠지? 그치? 그래 보니까 첫 번째 당연히 여기는 이 왼쪽에 있는 얘랑 얘가 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거의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라는 거지. 그래야 h가 연속일 거잖아. 자, 첫 번째 1에서 얘가 연속일 조건은 리미트에 x를 1로 보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g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가 h의 1이다. 그래야 연속이니까 h1로 존재해야 돼. 그리고 얘가 존재할 조건은 너무 쉽잖아. 분모가 0으로 갔으니 분자가 0으로 가기만 하면 존재하는 거지. 결론. g의 조건 나왔네. g의 1은 0일 수밖에 없다. 됐지? 됐지? 이게 존재할 조건이야.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1에서 연속이 돼버린다고. 그럼 마찬가지네. 여기 오른쪽도 똑같이. 여기 오른쪽에서도 얘가 지금 a가 아닐 때는 이 함수로 똑같은데 a에서는 함수값을 몰라. 그럼 얘가 연속이려면 마찬가지. a에서 얘가 연속일 조건은 이거의 극한값이 a로 갔을 때 이놈의 극한값이 얘가 ha의 함수값과 같아야 돼. 이것도 극한값이 그럼 존재를 해야 돼. 그럼 얘가 존재할 조건 역시 똑같네. 분모가 0으로 갔으니 분자가 0으로 가야 그래야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g에 a가 0이어야 한다고. 자, 이 두 가지는 찾았어. 얘가 존재하면 얘가 0이 되면 극한값 존재하면서 그때 극한값을 ha와 h1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는 그럼 연속이 된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마지막 조건인 거잖아. 자, 그래 보니까 2에서 함수가 나눠질 때가 문제야. 나눠지는 순간에도 연속이 되라는 거잖아. 연속되라는 얘기는 요놈의 극한값과 요놈의 극한값이 같으라는 거잖아. 그래 보니까 자, 세 번째 얘가 연속일 조건은 양쪽의 극한이 같으면 돼. 정확한 식은 이거야. x가 2의 왼쪽에서 올 때는 이 함수고 x가 2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 함수라고. 여기 있는 두 개의 다른 함수 극한이 같은 놈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 보니까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ax가 될 거고 그리고 위의 함수가 똑같았어. 얘가 gx로 똑같은 놈이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의 극한이 같아야 된대. 그래 보니까 여기 나는 지금 2로 갈 때는 아니 문제가 2로 갔어. 근데 분모에다가 2를 넣어보니까 0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아닌 극한은 분수꼴의 극한은 대입한 게 답이라고. 자꾸 연습했던 것들 기억하자. 바로 가야 되게. 2를 그대로 집어넣은 게 답이야. 그러면 여기 나있는 좌극한은 2를 넣어보니까 4 빼기 8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얘가 g의 2로 가겠지. 됐지? 그치? 맞지? 이거 4 빼기 8 빼기 4 빼기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이 문제네. 오른쪽을 보자마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2를 그대로 집어넣어 볼 건데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2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일 수 있잖아. 그럼 0분의 0꼴인 거니까. 하지만 마찬가지 2를 넣었을 때 0이 아니면 얘는 그러면 대입한 게 답이라고. 근데 분모의 2를 그대로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a로 가네. 만약에 얘가 0이라면 a는 2가 돼버려. 그러니까 맨 처음 조건 이해가 돼. a가 2보다 큰 상수래. 분모가 0이 되지 말라는 거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a가 2일 때는 또 달라지는 거야. 케이스 분리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분모가 마찬가지 0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얘도 대입한 게 답이야. 그래서 여기는 분모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될 거고 얘가 g의 2가 될 거라고. 이 값이 같으라고. 그럼 당연히 이거의 값이 같으려면 또 여기는 케이스 분류지. 왜냐면 분자 똑같잖아. 그럼 분모가 같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또는이지. g2가 얘가 달라도 0이면 되는 거잖아. g의 2가 0이면 된다야. 또 그래 보니까 여기서 a 값 또 나와. 넘기고 얘 나눠보니까 2분의 3이 나오면서 얘가 또 2보다 크지를 않네. 그래서 얘가 안 된 것뿐이야. 그나마 케이스를 다 최대한 줄여놨어. 그냥 얘가 답이다 라고 나온 거라고. g2가 0이면 2에서 이제 연속함수가 된 거라고. 됐지? 이게 그냥 정식으로 그대로 푼 거야. 그대로. 근데 방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자 문제는 지금 hx가 f분의 gx야. 그리고 fx가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야. x가 지금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로 함수가 달라졌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hx가 연속일 조건은 배웠잖아. 이 hx는 f의 역수함수에 g를 곱한 함수라고. 곱한 함수라고.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얘가 불연속인 점에서 얘가 0으로 가자고 배웠던 거지.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좌우가 다를 거니까 그럼 0을 곱해야 연속이 되겠지. 하지만 얘가 구간함수라고 해서 불연속이 보장되지 않아. 왜냐면 2를 넣었을 때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케이스 분류야. 얘가 아예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럼 2를 넣어보니까 위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a로 가면서 얘가 같아질 수 있다고. 같아지면 a가 2분의 3이어서 얘가 안 되니까 2보다 큰 게 안 되니까 얘는 불연속 확정인 거야. 그럼 그냥 간단하지 그냥. g의 2가 0이라는 거지. 이 복잡하게 다 쓸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또 이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1번 풀이할 줄 알아야 되고 시험 볼 때는 최대한 빠르게 풀자. 그냥 g2가 0이다.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돼. 자 결론. 자 그러니까 gx에 대한 우리 인수 3개 다 찾았네. 결론. gx는 x가 1 인수를 갖고 있고 2도 인수를 갖고 있고 a도 인수를 갖는 놈이라고 gx가 결정됐어. a 값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잖아. 하나 있네 하나. 나의 조건. h1과 ha가 같아야 하는데 h1은 요놈의 극한값이었어. ha는 요놈의 극한값이었다고. 대입해서 극한값까지 구하자는 거지.
자, gx 나왔으니까 넣자 그냥. 자, 그대로 넣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x-1에 x-a에 x-2가 될 건데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은 0인 되는 거 날려주고 대입한 게 답이야. 그래 보니까 얘 인수분해 되네. x-1에 x-3이니까 x-1인 0 되는 놈이 날라가. 그러면 대입한 게 답이라고. 결론. h의 1은 1을 집어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1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질 거라고. 이게 h1이야. 두 번째도. 자,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x-1에 x-a에 x-1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약분하자. 얘도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 0되는 x-a를 약분하고 나면 대입한 게 답이야. 그대로 집어넣은 HA는 A를 넣어서 마이너스 A 분의 A를 넣어서 A-1과 A를 넣어서 A-2와 같다고. 이 값이 두 개 같다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네. 이렇게. 자, A는 지금 2보다 크니까 2보다 크면 얘는 0이 아니니까 A 플러스 A-1, A-1 약분이 될 것 같아. 곱하자. 약분해서 1이고 얘는 1이고 곱해주니까 왼쪽에는 마이너스 A가 남을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A가 4라고 정해진 거네. 다 줘놨네 이제. 그지? 자, 이때 문제 H1과 H의 3을 구해라. 자, H1은 여기 나왔잖아. 아까 H1은 이거였어. H1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 A의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4.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이고 마이너스 2. 얘가 H의 1이었어. 두 번째, H의 3을 구해라. 그럼 문제에서 H의 3은 여기 넣자. H의 3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F의 3분의 G의 3을 구하란 얘기고. F의 3은 보니까 여기 밑에 거네. 밑에 함수에 3 대입한 거.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였으니까 A가 4였으니까.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 그래서 3분의. 그리고 G의 3은 얘가 또 4였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주어지겠네. 그렇지? 자, H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H3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9랑 4도에서 13이라고 주어지는 답이 3번 또 쓰란 얘기. 우리 연속 조건에 우리 12원치고는 뭐 약간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차근차근 하면 다 되는 문제들이야. 수투 문제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다시 한번 해봐. 그렇지? 자, 13번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나왔고 등차의 합의 절대값 문제. 우리 또 최근에 많이 했던 거지. 그지? 최근에 많이 했던 문제고 정말 쉽게 풀 수 있지만 우리 정말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우리가 안 배운 채로 우선 식으로 꾸역꾸역 풀어보시고 그리고 쉽게 푸는 풀이까지 두 가지 다 한번 연습해보자. 자, 문제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등차라고 나왔어. 그리고 등차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이 주어지는 이 식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케이스 분류하라는 거잖아. 근데 또 문제가 마지막에 가능한 모든 첫째 항의 합을 구해라. 하나가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래 얘를 다 뿔마로 다 나눌 필요가 없어. 왜냐면 등차라는 건 특이하게 얘가 만약에 양수로 시작을 했다면 등차 수열은 만약에 계속 양수잖아? 그러면 합은 계속 커지겠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이게 될 수 없어. 그럼 두 번째. 얘가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뀌거나 하면 계속 음수야. 그러니까 합이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감소한다는 거야. 그치? 계속 증가합이 바뀌지 않아. 증가하다가 감소로 한 번 바뀌어. 뿔마가 한 번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항상 부호가 8가지 다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얘를 만약에 식으로 풀 거면 당연히 등식 2개니까 나는 등호 2개를 연립해서 풀면 돼.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얘부터 연립을 해보자. 이 식 먼저 연립하고 아니면 두 번째는 얘랑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연립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자, S3의 절대값이 S6의 절대값 같다는 거는 한 방에 풀 수 있지.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뿔마랑 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오네. 첫 번째는 S의 S3와 S의 6이 같은 거고 두 번째는 S의 S3와 마이너스 S6이 같은 놈. 이 2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야. 우선 케이스를 먼저 분류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면
자, 문제 A3와 S의 6에 같다는 얘기는 합끼리는 빼자고. 빼면 일반항들이 나오니까. 그 말은 얘를 그대로 빼서 S의 6에서 S의 3를 빼주니까 6개 합 3개야. 그럼 빼지면서 A4와 A5와 A6의 합이 0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수도 없이 했던 거지. 등차의 합은 등차 중앙 쓰자. A5가 3개 있는 거야. 결론. 5번째 항이 0이 되는 놈이라고. 그리고 꼭 좀 기억하자고. 일반항이 0이 들어있는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이 공차의 정수배야. 엄청 쉬워져. 모든 항이 공차의 정수배로 만들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A 6번째 항은 D가 될 거고 A 7번째 항은 ED가 될 거야. 그냥 써보면 돼. 그냥 나열이 되는 대칭인 놈들이야. 앞에 있는 놈은 당연히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까지. 얘들이 쭉 만들어지는 수열. 얘에서 S11 구해 보면 되겠네. 라고 해보니까 당연히 5번째 항의 대칭이야. 얘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거 4개, 뒤에 있는 거 4개, 뿔마가 바뀌었잖아. 그럼 얘까지 볼 수 있다고. 4개, 4개, 1개. 즉 S의 9가 0인 게 보이지? 그냥 우리 수열처럼 풀고 있어. 그냥 다 나열해서 얘 봐. 0에 정확하게 뿔마가 대칭으로 양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앞에 있는 거 A1까지는 4개. 그럼 뒤에도 4개. 그럼 S의 9항이 0이야. 됐지? 그러면 S의 11은 A의 10과 A의 11항의 합이 S의 11인 거네. 그리고 A의 10은 5칸 건너갔으니까 5D야. 얘가 6D가 될 거고. 결론 S의 11은 그냥 11D라고 주어지겠지. 하지만 분명히 지금 양수에서 음수로 줄어들 거니까 D는 음수여야 돼. D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 얘가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11D라고 써주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나왔어. 첫 번째 결론은 자 우선 A호가 0인 거랑 두 번째 얘네들 2개 어떤 거도 연립하자. 이거 2개 연립하자. 이렇게 이거 2개 연립. 이거 2개 그대로 연립하니까 S의 6까지 합은 S6은 여기야. 여기까지야. 얘까지 합은 얘 날라가고 A1, A2, A3 합이네. 여기도 쓸게. 여기까지. S6의 합은 얘가 날라가고 A1, A2, A3의 합이니까 자꾸 등차 중앙 쓰자. 얘가 3개 있는 거야. A2는 여기서 3칸을 뒤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3D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D니까 얘가 마이너스 9D가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됐지? D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인 놈. 그래 보니까 결론. 두 번째 식은 S6의 절대값과 이거의 절대값의 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래. S6의 절대값, S11의 절대값 빼기 3이 같다라고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봤어. 집어넣어보니까 얘는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9D라고 그냥 나올 거고 얘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1D 나올 거고 이렇게 주어지는 2D가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때 가능한 초항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초항은 A5에서 왼쪽으로 4칸을 간 거잖아. 마이너스 4D야. 됐지 그럼 결론 여기서의 초항은 마이너스 4D가 될 거니까 집어넣어주면 초항이 6이라고 주어지는 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S3과 S6이 같을 때를 풀어봤어. 이건 얘로 결정된다. 됐지?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그럼 SS3랑 마이너스 S6 이게 같을 때 절대값 같다라는 거 2가지로 좀 케이스 분류한 거야. 그치? 얘가 서로 같을 때. 그럼 얘가 같다는 것도 자 우리는 여기부터 SS3니까 얘는 A1, A2, A3니까 3A의 2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S6은 S1부터 S6까지니까 등차 중앙은 없어. 등차 중앙은 없지만 뭐 이것처럼 써볼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러면 연습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S6은 A1부터 A3까지 S3에다가 A4, A5, A6도 더한 거야. 이렇게. 얘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의 3A2가 될 거고 얘는 3A의 5항이 될 거라고. 이거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이거에다가. 근데 문제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는
A3의 합이랑 S6의 합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음에서 양으로 못 바뀐다니까. 지금 문제는 초항이 양수였으니까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수열들의 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갈수록 뿔마로 바뀔 거면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 없는 거잖아, 합이. 얘가 양수란 얘기고 얘 S6이 음수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럼 S의 11도 음수일 수밖에 없겠지. 얘가 양수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식도 같이 써볼게. 두 번째 식은 S3와 마이너스 S6과 마이너스 S11 빼기 3이 같다. 얘도 마이너스라고. 그래 보니까 얘가 얘랑 같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얘가 편해 보여. 왜냐면 S끼리 그럼 넘기면 빼지니까. 그럼 얘를 lep해보면 S의 11 마이너스 S의 6이 얘가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지면서 얘는 11개야? 6개야. 그럼 A7항부터 A11항까지 합이고. 그러면 얘의 등차 중항은 7번째, 11번째 두 개 더하면 18? 등차 중항은 A9항. A의 9항이 7, 8, 9, 10, 11 5개 있는 놈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A의 9번째 항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요. 이렇게 주어진 게 두 번째 식이야. 그럼 얘가 하나 결정돼 버렸으니까 A의 9항으로 이 식을 만들자. 정리해보니까 넘겨주면 6의 A의 2가 마이너스 3A의 5라고 나올 거니까 결론 A의 5번째 항이 마이너스 2A2라는 조건과 연립하면 돼. 그러면 A의 9항부터 여기는 A의 5번째 항은 4칸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4칸 D를 뺐다고. 이게 A5고. 두 번째 A2는 얘에서 7칸을 뺀 거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7D를 뺀 놈이라고. 계산해보니까 14D 넘기면 마이너스 18D가 될 거고 얘는 5분의 6 넘기니까 5분의 8이라고 여기 5분의 6 넘기니까 5분의 9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D는 18 나눠서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만들어졌네.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그럼 A1을 구해라. 결론 A1은 마찬가지 여기는 9번째 항에서 8칸 앞으로 갔으니까 8D를 뺀 거야. 8에 D를 뺀 놈이라고 써보니까 약분해서 5분의 4. 5분의 3 빼니까 5분의 1. 얘도 가능한 조항. 딱 두 개뿐인 거네. 결론 6과 5분의 1 두 개. 5분의 31이요라고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그냥 식으로만 풀어봤어. 식으로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좀 쉽게 풀자. 자, 우리 배웠던 거니까 잠깐 지워볼게. 자, 결국에는 이게 지금 등차의 합이라고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등차의 합이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특히나 절대값이 주어지면 그래프로 풀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야. 너무 쉬워진다. 두 번째 풀이야. 당연히 문제가 초항이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초항이 양수다라는 얘기를 우리 합에 대한 그래프 X축을 N축이라고 만들고 여기는 등차의 합을 여기 안에 그래프를 그리면 SN은 2차식일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점 지나는 2차식.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SN이야. 되지? 왜냐면 얘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가 될 거니까 n의 2차식 상수항이 없다고. 상수항이 없으면 원점 지난다고. 양의 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야 절대값들이 다 이렇게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SN의 절대값 함수 바로 나오네. SN의 절대값은 얘를 그럼 뒤집어 올린 그래프겠지. 여기에 뭔가 점을 찍어놓은 함수가 수열이 SN의 절대값 수열이야. 여기 Y값 두 개 같다 라고 하는 순간 케이스별로 바로 보이지. Y값 두 개가 같으려면 이렇게 두 개 같아서 대칭 쓸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같을 수 있겠지. 두 가지인 거야. 그지? 그럼 첫 번째 만약에 그럼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6이 나온다면 S의 11 빼기 3이랑 같다는 얘기는 이 Y값에서 3을 뺀 게 이거니까 S의 11 절대값은 여기서 Y값에 3을 더한 거니까 3을 더한 여기에 11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결론 S의 3 양수, S의 6이 양수, S11이 음수인 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래 보니까 다시 한번
자, 그럼 SS3는 여기 있는 게 S6도 양수고 얘가 음수로 주어지는 얘를 만족하는 등차를 결정해봐라 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얘는 대칭 쓰면 너무 쉬워진다고. 3과 6의 선대칭이니까 2개 더해서 9. 그럼 0 지나면 얘는 9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S의 9가 0이라고. 됐지? 그래 보니까 S9가 0? 그러면 또 등차 중앙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까처럼 푼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로 풀게. 함수에서는 그럼 이런 식으로 SN은 결정할 수 있다고. SN은 A에 원점 지나고 9를 지나는 놈 이래 써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기억. 얘가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이 최고차항 계수라고. A만 결정하면 되네. 이 조건에서. 되겠지. 그지? 그래 보니까 이 SN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11, 2점을 지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는 Y값에서 이만큼을 뺀 놈인 거니까 대입하자. 여기서 그럼 SS3는 얘가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A야. S의 11은 11 곱하기 2니까 22A야. 넣으면 A값 나오네. 결론. S의 3는 마이너스의 요놈에다가 3을 빼준 놈 4A가 3,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S가 결정돼 버렸어. SN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 초항 1 넣으잖아. S1이 A1이니까 1을 그대로 넣어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곱하니까 6이요. 얘가 첫 번째 A1이라는 거야. 읽었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 그래프 말고 또 있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읽어주면 자 SN은 이거로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SN의 절대값 그래프도 얘를 뒤집어 올린 그래프니까 얘로 아예 정해져 있어. 이게 SN의 절대값 그래프일 거니까 자 문제 S3와 S6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Y값이 같다는 얘기가 이것들이 같겠지. 뭐 얘가 3이고 얘가 6이거나 얘가 3이고 얘가 6이거나 어쨌든 똑같아. 왜냐면 뒤집어지기 전에 S3와 뒤집어진 뒤에 S6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지? 이럴 수 있겠네. 얘가 3이고 얘가 6이면 자연스럽게 S의 11은 여기 있어. 됐지? 얘에서 식을 한번 세워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대칭을 쓰는 문제가 아니니까 대칭 쓰지 않고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네.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식에서 SS는 양수야. 얘가 K라는 어떤 양수인 거고 3,K를 지날 거야. 그리고 여기는 S의 6은 그럼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를 지날 거라고. 그리고 얘를 K라고 쓴 거니까 그럼 S의 11 절대값은 얘가 K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야 얘의 3을 뺀 게 이거니까. 결론 S의 11은 이거에 뒤집어진 것 마이너스 K 빼기 3이요 라고 결정될 거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식으로 푼 건 아까 첫 번째 풀에서 했으니까 얘도 그냥 함수로 풀자. 함수로 그냥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3,K와 6, 마이너스 K와 1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을 지나는 2차 함수 결정하라는 문제야. 됐지? 그지? 이 얘기네. 3,K를 지나. 그리고 6, 마이너스 K를 지난다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11, 이놈을 지나는 2차 함수 결정하라는 문제인 거니까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뺐을 때 인수를 갖는다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써볼게. 그러면 SN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뺀 함수가 3과 6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함수가 원점 지난다는 조건 하나, 11, 얘를 지난다는 조건 하나 두 개 써주면 A와 K값 결정돼버릴 거라고. 뭐 굳이 이렇게 함수를 한번 풀어봤어. 한번. 그리고 여기는 직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절선이니까 기울기가 3 늘고 2K 줄었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2K. 3분의 마이너스 2K가 기울기인 3,K를 지나는 직선이요. 이를 써버려서 0,0 대입, 이거 대입, A와 K 연립해라. 라고 풀 수 있다. 그지? 뭐 굳이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직접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두 개는 빼서 K가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 이 두 개 빼야지 그냥. 얘 두 개를 그대로 빼주면 S11, S 빼준 것 A의 11에서부터 A의 7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3이다. 등차 중앙 써서 조건 하나 찾고 얘랑 연립해라라고 문제 풀겠다고.
이게 아까 두 번째 풀이. 그러면 또 A가 2개 나온다. 까지. 문제 없지? 결국 대칭 쓸 때 우리 그래프를 펴는 거니까 대칭해서 쓰자. 그래프로. 둘 다 한번 해보자. 자, 14번 문제. fx 3차 함수, gx가 2차 함수가 나왔는데 기억 연지가 문제니까 기억부터 한번 하면서 이해 한번 해보자. 자, 기억 보니까 k가 0이래. 얘가 0이야. 그랬을 때 두 개 더해서 0 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더해보자. 자, f랑 g를 그럼 그대로 더한 식은 얘랑 얘를 더하니까 x세제곱에 2x제곱에 x는 날아가면서 두 개 더해서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결국 근의 개수 문제지. 근의 개수 문제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자는 거고 그래프에서 직접 그려봤을 때 교점 개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 거야. 교점 개수 구하자고. 그래 보니까 얘에 대한 교점 개수를 구하려면 여기는 왼쪽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미분 한번 해본 거야. y'은 3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니까 0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두 번 꺾이는 0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두 번 꺾이는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근데 문제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바뀔 거잖아. 근데 또 0,4야. 얘가 지금 0,4란 얘기는 당연히 y축은 그럼 4보다 밑에 그려질 거니까 하나 만날 수밖에 없네. 근이 한 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참 쓰라는 거지. 뭔가 방정식과 미분 그래프로 풀어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지? 근데 뒤를 보니까 자, 이번에는 f랑 g를 뺀 함수가 근이 두 개였으면 좋겠대. 그럼 이 식에서 바로 보자마자 자, f에서 g를 그대로 뺀 식을 그대로 만들어 보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kx에 얘에서 얘를 빼서 플러스 8이 0이 되는 3차 방정식을 푼 거야. 3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얘가 지금 근이 두 개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기억해야지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무조건 그럼 중근과 나머지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중근이 생길 때가 근이 두 개야. 그리고 중근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접하는 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에서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부터 f랑 g가 빼서 0이 된다는 얘기는 f랑 g가 같은 방정식이 결국 접하려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과 같다 라고 쓰자. 접하면 우리 맨날 했던 거 접점을 먼저 문자로 쓰자고. ft와 gt 같고 프라임 g 프라임 같다.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자고. 그래 보니까 자, f에다가 t를 대입하면 여기는 그럼 t의 3승 마이너스 kt 여기 플러스 6이 나올 거고 얘는 그러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서로 같아야 되고 미분값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한 3t의 제곱 마이너스 k와 얘를 미분한 4t가 서로 같다. 연립하라고. 연립했으니까 여기는 그럼 k를 없애자. 여기는 k를 그대로 없애기 위해서 집어넣어 보니까 t의 3차 방정식이 나와. 계산 한번 해보면 자, t의 3승에 마이너스 t를 곱할 거니까 k에다가 집어넣어서 k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t의 3승 4t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6이 요 놈이 되는 거. 넘겨보니까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이다. t의 3승 마이너스 t 빼기 4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라. 됐지? 그지? 이렇게 맞지? 여기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그래서 2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자, 그래 보니까 여기 나오는 방정식을 직접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문제? 여기 선생님이 이거 하나 어디 갔어? 날라갔다 이거. 여기 2t 제곱이지 제곱 이렇게. 그래 보니까 t가 2가 하나 되네. 1과 마이너스 1과 0과 마이너스 4에서 2로 조립해라 라는 문제고 1, 2 곱하고 더하고 곱해주니까 얘 하나뿐이네. 얘 근이 없잖아. 결국 t가 2라는 접점 하나밖에 안 나왔어. 2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 결론 4, 3, 12 빼기 8이 돼서 k값 4뿐이다. 니은이 참인 거네. 그치? 가능한 k가 4뿐이다. 그때만 접하고 그때만 근이 두 개다 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니은까지는 뭐 괜찮았어. 그냥 니은은 뭐 식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디귿을 보니까
자, 문제. 절대값 fx랑 g가 이번에 만나는 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놈이 존재하겠니? 그럼 얘를 아마 가장 많이 푼 풀이가 이걸 것 같아. 우린 그러면 y는 그러면 절대값 fx를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는 gx를 직접 그려보고, 두 개 만나는 교점이 5개가 되게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읽어보는 풀이가 가장 많이 한 풀일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생기지. 여기에 절대값을 그대로 씌워보니까 얘는 절대값 x세제곱에 얘가 kx 플러스 6이야. 그리기 너무 힘들잖아. 절대값 함수도 그리기 어려운데 k 때문에 변해. 물론 대충 그릴 수 있어. 얘가 기함수야. 기함수를 뒤집어 올릴 거야. 뒤집어 올렸더니 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게 5개 만날 수 있겠냐고. 그래프로 풀기 힘들잖아. 그지? 1번으로 푼 사람 많을 거지만 1번은 뭐 대충 어떻게 맞추면 뭐 될 것 같아 라고 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당연히 방정식 문제에서 줌킬러 킬러 문제는 이거야. 직접 그리기 어렵게 된다고. 직접 그리기 어려우면 바꾸라는 거지. 기억니은 보니까 이 얘기네. 여기는 절대값 f랑 g가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 풀어봤잖아. fx는 g이거나 f가 마이너스야. f가 g가 되는 게 아까 니은이었고 f가 마이너스 g인 게 아까 기억이었잖아. 이거 해보라는 거지. 얘랑 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근의 개수가 5개가 되겠냐고. 그래 보니까 여기 있는 근이 5개가 된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들이잖아. 또 하나가 3개, 하나가 2개 하라는 거네. 얘가 지금 3개 만나면 얘가 2개 만났으면 좋겠고, 즉 접하는 거네. 얘가 2개로 접하면 얘는 그때 3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존재하겠냐고 묻는 거야. 라고 해보니까 결론. 그럼 아까처럼 아까 했던 거 지금 니은에서 나왔잖아. 니은에서 f랑 g가 같은 방정식이 접하는 경우가 k가 4뿐이래. 그럼 그 4를 넣었을 때 이 방정식 근이 3개이면 4로 존재하는 거야.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뭐 이게 되면 이상하잖아. 그지?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넣어보자. k의 4를 넣어봤어. 그러면 자 문제 fx가 다시 한번 x세제곱에 k가 4니까 4x제곱에 플러스 6이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가 나올 거라고. 넘겨보니까 x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라고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지? 이도 마찬가지. 뭐 인수분해가 잘 안 보여. 다시 한번 그려보자. 여기는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그려보니까 얘를 그래프로 먼저 미분해보면 얘는 3x제곱 빼기 4x가 되는 0과 3분의 4에서 꺾어지는 그래프야. 이렇게. 그리고 0,4를 지날 거니까 0,4에서 꺾어지는 이러한 3차 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x축의 위치가 얘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그러면 3분의 4를 그대로 집어넣어보니 3분의 4를 집어넣어주면 계산을 그냥 할게. 27분의 64에다가 얘는 9분의 16에다가 4를 더한 것. 27로 다 통분해주면 64 마이너스 3 곱해서 6 곱하기 이거 96 그리고 4 곱하기 27 108. 한참 양수네. 한참 양수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근이 안 생겼다. 얘가 2개, 1개 나온 거지. 얘가 5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문제 없지. 그럼 얘만 한번 해보자. 자, 앞에 잠깐 지워볼게. 자, 그래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F랑 아까 G랑 접하는 걸 찾아봤는데 이때 5개가 안 나왔어. 그러면 F랑 마이너스 G가 접하는 순간이 두 번째야. 얘가 접한다라고 K값 한번 구해보자. 아까처럼 똑같이. 니은처럼. 그러면 다시 한번 바로 쓸게. 여기에 함수값 T의 3승 마이너스 KT 플러스 6과 여기에 T를 대입한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가 같다.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K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4T가 나올 거고 K값 또 소거하자고. 그대로 연립해서 계산 한번 해보니까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K 대신에 여기 있는 거 3T의 제곱 플러스 4T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 T 플러스 6을 더한 놈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T와 K값 구하자고. 계산하자. 정기해보니까 3T 3승 T의 3승 넘겨서 2T의 3승에 4T의 제곱 넘겨서 여기 플러스 2T의 제곱에 6을 넘겨서 빼기 4가 되는 또 아까랑 비슷하네. 1, 1, 2가 되는 또 여기는 그는 마이너스 2 되나? 그치? 마이너스 8,
4 안 되네. 여기 있는 거. 1, 1, 2니까 1 되네 그냥. 1로 그대로 조리제법 해보니까 1, 1, 0, 마이너스 2로 조리제법 그대로 한번 해보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되는 것 이것도 하나뿐이네. 얘는 근이 없으니까. 결론. 얘를 연립한 근이 t가 1이라는 근 하나뿐이고 그때 만족하는 k값 그대로 집어넣어보니까 k는 3t제곱 4t를 더한 7 하나뿐이야. 다시 한번 얘가 접하게 되는 k값은 7 하나뿐이었다고. 그러면 얘가 접하는 순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근이 지금 2개 나온 거야. 접했으니까 근이 2개. 그럼 그때 K에서 F랑 G가 같아지는 근의 개수가 3개 나오면 7이 답이 되는 거지. 읽어졌지? 그래 보니까 F랑 G에다 넣어보자. 그러면 X세제곱에 여기 있는 거 7X 플러스 6이 그럼 FX인 거고 얘랑 2X제곱 빼기 2를 연립하래. 넘겨보니까 X3승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얘가 8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1로 되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8로 조리제법을 써봤더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라고 만들어지는. 그러면 뭔가 근이 3개 나왔어. 다 나왔네. 가 아니게 된 거지. 얘도 지금 근이 1이야. 얘도 근이 1이었잖아. 1에서 접했잖아. 얘가 겹쳐버렸어. 얘도 근이 지금 3개 나오긴 했지만 그 3개가 얘랑 겹쳤다고. 그 말을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지금 식으로만 푼 거야. 식으로만. 그 얘기를 자, 3번째 생각. 이렇게 하자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 F랑 G가 만나는 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그리기 쉽게 바꾸라는 얘기야. 그리기 쉽게 바꿔보니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의 절대값이 됐고 얘가 2X제곱 빼기 2란 얘기는 K를 남기자고. K 때문에 그래프가 변하니까 K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쉽게 바꾸자고. 바꿔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6 절대값을 벗기면 이게 나오잖아. 뿔마 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거나 이래 쓰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또 얘를 그릴 게 아니라 K만 넘기자고. KX만 그대로 넘겨보니까 결론 KX는 X3승 플러스 6에서 얘를 뺀 거, 얘를 더한 거. 얘를 빼니까 X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이야. 이거랑 만나는 근들과 얘를 더한 거. 그러면 X3승 2X제곱에 얘를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것. 이것들과 만나는 게 전체 5개가 되게 하는 K값이 존재하겠느냐라고 묻는 거라고. 그러면 그려보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다시 한번 미분해보니까 3X제곱 빼기 4X 0과 3분의 4에서 꺾어지는 그래프야. 0,8을 지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이런 그래프. 두 번째. 마찬가지 얘도 미분해보니까 3X제곱 플러스 4X 0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꺾어질 거고 그리고 0,4를 지날 거니까 얘가 0,8, 얘가 0,4. 얘가 극점 여기야, 극점, 그죠? 여기, 이렇게 극점, 여기서 꺾여지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꺾여지는 그래프일 거라고. 이런 그래프야.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 3차 함수와 이 노란색 3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5개가 되도록 원점 지나는 직선이 생길 수 있겠냐는 거야. 라고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차피 식으로 가야 돼. 식으로 갈 거면 그럼 얘가 접하는 순간 얘가 5개, 3개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까 했잖아. 얘가 접하는 순간이 아까 K가 4였잖아. 니은에 의해서. 얘가 4. 이게 F는 G였으니까. F는 G랑 연립해서 접하는 순간에 K가 4일 때고 기울기 4로 접했으면 얘랑 만나지 않는 거 아까 식으로 확인해 봤잖아. 안 만나면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하나, 둘, 3개 나왔어. 이게 안 돼. 아, 그래 보니까 얘랑 접할 때가 답인가 봐. 라고 구해보는 거야. 근데 얘를 직접 구해보니까 얘가 그대로 접하는 순간의 K값을 구해봤더니 이때 K값이 지금 7이 나온 거야. 됐지? 당연히 이 사이에는 5개 나올 수가 없어. 그지? 이러면 얘 노란색 3개, 이거 하나. 접하면서 3개 지나면 돼. 근데 접하면서 3개를 딱 지나게 만들어 보니까 접하는 접점이 1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점이 얘 교점에서 접한 거야. 됐네 그럼. 얘가 접하면서 주황색이랑 2개, 노란색은 3개지만 합치면 1이 중근 돼버린 거지. 근이 또 4개인 거야.
그럼 접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연히 주황색 3개, 노란색 6개야. 5개 나올 수 없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불가능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자, 우리 식으로 그래프로 다시 해봐. 알겠지? 자, 15번 문제. 자, 우리 도형 문제 연습 많이 했던 것들이야. 그지? 많이 했던 것들인데 문제 보니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건 뭐 지겹게 본다고 했잖아. 그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문제가 주어지면 첫 번째가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다라고 쓰자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얘도 특수각이 되겠네. 이거 쓰자고. 그리고 이걸로 문제가 안 풀리면 원주각 같다는 거 쓰자고. 대각선들이 주어질 때. 그지? 근데 문제 조건 보니까 AB의 길이가 여기서 2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여기 있는 길이가 얘가 지금 2라고 주어졌고 BC의 길이가 2라고 주어지는 순간 얘도 봐야 돼. 현의 길이 서로 같네. 현의 길이 같으면 원주각도 같다고. 이거를 쓰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럼 좀 더 어렸을 거야. 이거는 이거의 각도가 같을 거야. 그리고 자, 나머지 AD의 길이니까 여기는 현의 길이가 지금 3이라고 주어졌고 그때 교점을 잡고 세타를 1세타를 봤을 때 사인을 구하는 과정이래. 그것도 박스니까 박스만 그대로 따라가보자. 자, 문제 삼각형 ABD와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D의 길이 나온대. 이 길이 구하자. 이 길이. 이거 그리면 너무 많이 쓰니까 보자마자 써야지 이것도. 자, 문제가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두 변을 알고 끼인 걸 알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 있는 이 삼각형에서도 나는 얘를 x라고 두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 두 개 같다 연립하라는 거지. 써보자. 그대로 한번 연립해보니까 저기 위에서는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2의 3의 코사인의 3분의 파이 바로 쓰자. 2분의 1 얘가 될 거고 이거의 길이가 얘로 만드는 코사인. 그러면 2의 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2의 x의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x값 정해지겠네. 그치? 이게 첫 번째 생각. 정리해보니까 x제곱에 얘 약분되면서 플러스 2x에다가 얘 약분하고 4, 9, 6 빼니까 7 넘기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면서 x가 1이라고 정해지겠네. 이게 첫 번째 CD의 길이고 얘가 가인 P의 값이 나왔어. 자, 첫 번째 P의 값 결정. 어렵지 않았어, 그지? 이거는 가장 기본 문제였어. 두 번째. 그래 보니까 여기 나는 삼각형 EAB와 여기지. EAB 큰 삼각형과 ECD가 닮은 보이지? 같은 각이 생겼다고. 이렇게 뒤집어서 닮음이라고. 그럼 닮음을 이용해서 이 D의 길이를 구해라. 이 길이를 구해보래. 이게 두 번째야. 그러면 닮음이 얘를 뒤집어서 닮음이니까 우리가 봤던 할선 정리도 보여. 그지? 얘와 얘비는 얘와 얘비인 거라고. 하지만 이게 나왔잖아. 당연히 여기는 밑변이 1이고 여기는 밑변이 2라고 나왔으니까 1대2라는 거지. 1대2 닮은 비를 쓰라는 얘기야. 1대2 닮은 비다 라고 나왔으니까 결론 이 길이가 A면 얘가 2A라고. 2배라고. 이 길이가 B면 전체가 2B라고. 얘 더하기 얘가 얘고 얘 더하기 얘가 얘라고. 그지? 2 더하기 A가 2B가 될 거고 B 더하기 3이 2A가 되는 2배 닮음이라고. 나는 B의 값 구하는 거니까 B의 값 구하려면 A 없애자. A 대신에 2B-2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 결론 4B 빼기 4가 되는 3B가 7, B가 3분의 7이요. 이게 두 번째 Q의 값이라고 나왔네. 그치? 얘도 어렵지 않았어. 그치? 이게 3분의 7. 자, 그랬더니 마지막 조건이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 써봐라. 여기네. ECD에서 사인 법칙 쓰란 얘기는 뭔가 대변 대각 관계를 보란 얘긴데 문제 보니까 이거에 각 알고 대변 안 해? 그럼 얘 대변 1 안 해? 사인 법칙 쓰면 그냥 끝이네. 그치? 어렵지 않았어 이것도. 그지? 사인의 세타의 역수 1이 얘 사인 3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3분의 7이다. 자, 얘가 그럼 2분의 루트 3일 거니까 사인 세타를 여기로 넘겨서 역수를 취해보면 계산의 제곱부터 올려주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서 3 루트 3분의 14가 될 거고 그럼 사인은 역수 취하니까 14분의 3 루트 3 이게 마지막 R의 값이네. 됐지? 결론. 자, 문제 P와 P1이고 Q를 더하고 그리고 R을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왼쪽 계산해주면 얘는 3분의 3이니까 3분의 10을 곱할 거고 3약분, 2약분에서 7분의 5 루트 3. 그래서 답이 4번 쓰란 얘기. 간단히 풀자. 그치?